자, 지현우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만성기관지염의 이제 기침과 가래 같은 그 증상과 척추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척추요? 네, 척추요. 척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오늘 사진부터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나오시더니. 예, 제가 척추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만큼 척추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이게 만성기관지염에 왜 척추 네. 건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네. 알아보시려면요. 네. 먼저 자율신경이라는 걸 약간 공부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율신경이요? 네네.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율신경은 자율주행할 때 자동차 알아서 가는 자율신경 그거 마찬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신경이 자율적으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뇌나 척수신경은 팔다리로 움직이고 이제 자기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위근 등을 이제 조절하는 신경이고요. 인체의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네. 내장기관, 인체의 호흡, 배설, 대사, 소화, 흡수 등을 이제 담당하는 생명 반응을 이제 조절하는 신경이에요. 가장 중요한 신경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자율신경계라 합니다.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는 신경계인데 우리가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라는 것과 부교감신경계라는 것으로 두 개가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이제 이해해 보시려면은 네. 약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네. 예, 우리가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정글 같은 데서 호랑이를 만나고 이랬을 때 움츠러들죠. 그렇죠. 움츠러들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혈압이 높아지고 땀이 팔다리에 나고. 혈액이 많이 그렇죠. 많이 가고 잡혔을 때 미끄러지라고 땀이 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교감신경계 반응입니다. 바로 위험이 인지됐을 때 이 예, 맞습니다. 교감을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신경하고. 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위급 상황에 발동하는 신경이라 볼 수가 있고요. 어.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체가 안정 상태에 있을 때 소화, 흡수, 배설 같은 거를 이제 조절하는 신경계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자율신경계가 인체의 점막, 폐나 코에 있는 점막에 점액을 분비하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예, 그게 이제 점액 자율신경과 그 교감신경이요? 예, 맞습니다. 오. 점막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점막에 이물질이 붙었을 때 점액이 나와가지고 점액으로 이물질을 감싸고 그리고 인체에 작게 나와 있는 점막에 작게 나와 있는 털을 육모라고 하는데요. 네네. 점액 선모 운동이라고 네네. 밀어내죠. 선모가 그걸 밀어내는 운동을 밀어내죠. 합니다. 근데 이게 점액이 부족하면요. 점액 분비가 부족해지면은 가래가 쉽게 생기고요. 오. 점액 분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기관지가 건조하기 때문에 기침이 더 심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과 이 교감신경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점액을 못 하는데 그 자율신경과 교감신경이 있는 곳이 바로 척추다. 네, 척추에 인접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척추가 중요하다. 네네. 뇌 시상하부와 뇌간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척추 옆쪽으로 밀접하게 따라서 그러네요.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흉추 1, 2, 3번에 있는 교감신경은 폐와 기관지로 이제 그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율신경 같은 경우가 문제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은 기침이나 가래가 쉽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원장님께서는 이제 기관지염 치료도 기본적으로 이제 나타내기 중요하지만 이 척추 주변을 이렇게 자율신경과 교감신경이 많이 모여 있는 척추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흉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지로 가는 교감신경이 대부분 흉추, 상부 흉추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척추에 아주 밀접하게 되기 때문에 구분등이나 흉추 후만증이나 불리는 그리고 일자목 같은 체형 문제가 있거나 척추 주변에 근육이 너무 압박이 많이 돼 있거나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과 가래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러면 거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기침 심한 분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왜 옆에 분 보면은 죄송합니다. 등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두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그것도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주로 도침 치료를 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그 예. 뿔같이 생긴 그 네, 침. 네, 특수침으로 네네. 척추 주변이 이제 변이가 있거나 돌아가 있거나 너무 좁아져 있거나 하면은 주변에 연부조직들을 풀어가지고 아, 저거군요. 저게 그 도침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개선해가지고 네네. 점액이 분비량을 다시 늘게 해서 네. 가래나 기침이 생기는 것을 조금 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아, 척추에다가 이 도침 치료로 해서 네네. 오히려 기관지염을 이제 더 향상시켜 낫게 만든다. 낫게 만든다. 네네네. 근데 우리 그 지원장님은 이 침 보니까 아까 좀 보니까 무섭게 무서워 생겼어요. 보였어요. 근데 우리 지원장님 미소가 그걸 다 상쇄시켜주는 것 같아요. 예.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에헤, 침 들어갑니다. 푹.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아프지는 않죠? 예,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미세수술요법이라고 이름이 거창하게 붙어
있긴 한데 네. 일반 침이랑 사이즈도 비슷하고요. 그렇게 그래요? 통증이 심한 편은 아니고요. 이제 사용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통증이 많이 피부를 빠르게 통과하면 통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진료할 때 대부분 이제 도침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